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박소영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와 관련된 내용 준비했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MZ세대가 영화를 즐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정말 재밌는 영화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어떤 영화 많이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토토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지브리의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감독의 마지막 영화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고요. 네.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다룬 서울의 봄도 현재 상영 중입니다. 네. 두 영화 모두 근래 보기 힘든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저도 영화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영화 즐기는 MZ세대만의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MZ세대가 즐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꼭 네. 다른 세대가 즐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헷갈리는 이름 그냥 마음대로 부를래입니다. 헷갈리는 이름 그냥 네. 마음대로 부를래. 네. 이 참 생각보다 이름이 엄청 긴데 네.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 이름은 제가 그냥 한번 붙여본 거여서 네. 통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앞서 언급한 영화 중에 그 지브리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지브리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이 영화 제목이 MZ세대 사이에서 많은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영화치고는 긴 편에 속하고 또 한 번에 훅 들어오지 않는 이름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어떤 식의 패러디였냐 하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네. 너 어떻게 살 건데? 아. 아니면 혹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바꿔 말하는 거죠. 네.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뭐 보러 갈 건데? 하면 아 그거 있잖아 그 너 어떻게 살 거냐 그거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등장한 웃긴 패러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온라인상에서 걔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하면서 바이럴이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목을 말하기 어렵거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네. 그냥 그거 어떻게 살 건지 그거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재밌네요. 저도 계속 친구한테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정말 진짜 단 한 번도 영화 제목을 그대로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온라인 상에서 밈화가 되면서 네. 더 유명한 영화가 더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방법도 참 재밌는데 다음 방법도 궁금해요. 네, 소개해드릴 MZ세대가 영화를 즐기는 두 번째 방법은 심박수 챌린지입니다. 심박수 챌린지요. 네. 이건 어떤 거죠? 네, 이 챌린지는 현재 상영 중인 서울의 봄을 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영화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를 다룬 영화로 보고 나면 화가 난다라는 후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인증하는 챌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화가 나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죠. 두근두근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스마트워치에 또 이 심박수를 측정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영화를 보다가 이제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온다 할 때 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를 체크하고 그걸 찍어서 SNS에 인증하는 네. 그런 챌린지예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길래 그런 챌린지가 등장하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그 챌린지를 보면 보통 어느 정도 심박수가 올라왔나요? 네, 최근에 178 bpm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만히 그냥 쉬고 있을 때 정상 심박수가 60에서 100 bpm 정도라고 해요. 네. 178 bpm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빠르기죠. 심박수가 높을수록 영화가 정말 화가 나고 몰입도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따로 뭐 글로 이 영화가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재밌었고 뭐 이런 후기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게 진심으로 화나는 영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178 네.
BPM이면 이게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잘 네. 아는데 네. 정말 최대 속력으로 빨리 뛸 때 네. 이 PPM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참 네. 느낄 수 있는 공감이 되는 네. 그런 챌린지네요. 네. 근데 이게 참 의심을 하게 해서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저도 제가 그 후기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렇게 심장이 빨리 뛴다고? 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네. 그 의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 영화 한번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인증하게 하는 것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의 봄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업 측에서 돈을 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홍보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BPM 챌린지를 보고 네. 아, 내 심박은 얼마나 높이 뛸까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는데 이 영화 제목 뭐 내 맘대로 말하기 네. 그리고 심박수 챌린지까지 MZ 세대들은 영화를 참 영화 하나도 재미로 그냥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MZ 세대들은 이런 유행, 챌린지 등을 딱히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영화를 볼 때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올려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MZ세대가 영화를 볼 때 나 이 챌린지 해야겠다 하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영화가 보고 싶어서 보다가 심장이 빨리 뛰니까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게 후기가 되고 그 사진을 본 사람들도 영화를 보다가 내 심장도 빨리 뛰네? 하면서 그걸 또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영화 보고 심박수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재밌는 걸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의 제목을 바꿔서 말하는 것도 내가 바꿔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 말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네. 그냥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아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도 하지만 특히 OTT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소개해준 이런 특별한 방법들은 크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혼자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런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영화관보다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들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기업 측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 예시로는 왓챠 같은 회사에서 영화를 같이 보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온라인에서 친구를 초대해서 영화를 같이 동시에 같은 장면을 보고 그리고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영화관이 아닌 OTT를 보다 보면 집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거 하니까 혼자 보면 안 볼 것 같은 것들도 보게 됐습니다. 라는 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보기는 지루하거나 또 무서운 영화를 친구와 함께 채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기능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내 옆에 없어도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그쵸.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것들도 있나요? 네, 이 외에도 일상에서 OTT 컨텐츠를 접할 때가 많아졌다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컨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 편의점에 갔을 때도 편의점에서 OTT 브랜드의 로고를 박은 뭐 팝콘을 판매한다든지 네. 아니면 오프라인 매점 등에서 굿즈를 판매한다든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런 것들 다니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콘텐츠 자체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진짜 그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샌가 이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또 좋은 거니까
그렇게 네.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측에서도 좋지만 MZ세대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광고 아니야?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이런 마케팅, 뭐 넷플릭스 음, 열일하는데 이 맞아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기업이나 콘텐츠가 광고를 할 때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너는 기업이고 나는 음, 소비자니까 갑을 관계야 라는 입장이었다면 네. 지금은 좀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네. 기업이 너 이것도 봤어? 이것도 재밌다? 하면 음, 소비자가 이건 안 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OTT 플랫폼 자체가 입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컨텐츠 하나를 위해서도 결제를 하는 음, 편입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네. 소비자도 기업의 마케팅에 빠르게 반응하고 기업도 소비자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빠르게 맞추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이런 빠른 변화를 좋아하는 MZ의 흐름에 기업도 발빠르게 맞춰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윈윈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음, 소비자들도 기업도 그런 소통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에서는 MZ세대가 영화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 살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소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